외부 자극이 모두 사라진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당신은 과연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글의 저자인 존 릴리는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로서 1954년에 감각차단 탱크 요법을 발명한 선구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인간의 잠재적 의식과 내면의 진실을 탐구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8-3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존 릴리의 감각 차단을 통한 내면 탐구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각 차단 상태는 휴식 공간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깊이 통찰하고 자기 분석을 추구하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 더 깊은 탐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감각 차단 상태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외부 현실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내부 현실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오랫동안 혼자 있고 신체적 자극이나 사람과의 접촉이 아주 낮은 상태에 놓이게 되면 마음은 점점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과 과정을 마치 바깥으로 펼쳐 보이듯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밖으로 내보내는 반응이 줄어들어도 뇌는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오히려 남는 에너지가 쌓이면서 그 활동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특정 수행 전통에서 이야기되는 통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깨닫게 된다. 내가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마음이 외부 자극에서 벗어난 순수한 상태에 놓이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내적 갈등들을 스스로 해결해보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바꿔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순수한 상태에서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감각 차단 공간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적 자극이 전혀 없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청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없습니다. 다른 감각 체계, 또한 외부 세계로부터 받는 자극이 매우 미미합니다. 외부에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이 없어도 우리의 지각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없다면 그 신호는 뇌 안에 저장된 정보나 몸 내부에서 생겨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이런 현상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마치 바깥에서 들어온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내부에서 생긴 자극인데도 외부 세계에서 온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어떤 사람들, 특히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꽤 불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텔레파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각 차단 탱크는 완벽한 감각 차단 경험을 얻기에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일상에서 이와 가장 비슷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침대에 누워 있거나 완전히 어둡고 고요한 상태의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감각 차단 탱크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탱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마음이 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의 정신이 지닌
거의 모든 영역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사고 능력도 최대한으로 발휘됩니다. 또한 평소에는 의식적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뇌의 일부 영역, 예를 들어 손해와 같은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을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뇌와 마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환각이나 투사, 시뮬레이션과 같은 것들이 모두 매우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반사회적이며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이처럼 금기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어린 시절에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이후에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이 진짜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금기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분위기나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을 느끼더라도 그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기는 결국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회피이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원래 우리 안에 자연스레 형성된 사고방식이나 반응 패턴을 억지로 건드리거나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더 깊은 차원의 자기 경험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불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에 이르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감각 입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실험해보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깊이 있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하게 되는 여러 존재 상태와 의식 상태는 우리가 가진 이 도구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음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깥의 현실이든 내면의 현실이든 상당 부분은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과 모델, 그리고 세상과의 접촉 속에서 형성된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외부 현실을 다루는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의 현실까지도 이해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반쪽짜리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즉, 안으로만 치우치거나 바깥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다 균형 잡힌 온전한 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일상적인 의식 상태 속에서도 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어떤 깊이가 희미하게나마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은 다른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미움 같은 감정의 폭풍, 터무니없는 믿음, 또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들을 외부 현실 탓으로 돌릴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자신과 마주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둘러댈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감각 공백 상태에서는 자신이 만들어낸 투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가 없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보고 키워나가다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먼저 자신을 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완전히 이완되는 상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한밤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 잠에서 깨어나면 그걸 정리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저는 감각차단 탱크로 갑니다. 그 안에서 그 생각을 아주 길게 세세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풀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이 됐을 때 글로 써내거나 말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낮에 피곤할 때에도 길게 낮잠을 자기보다는 30분 동안 감각차단 탱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쁜 일상 한가운데서도 몸의 배터리가 재충전됩니다. 한 번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삽으로 자갈을 퍼내고 새로운 안테나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다 끝났을 쯤에는 근육 피로 때문에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삽을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 30분에 긴급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꽤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어떻게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감각차단 탱크로 들어가 그날의 작업이 마음에서 점차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하루의 잔재가 천천히 사라지면서 나는 의식 속에서 어둠과 침묵이 유일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상태는 아니었지만 몸도 없고 외부 현실도 없었습니다. 외부 시간으로는 30분에 불과했지만 내적 현실에서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완전히 상쾌해져서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도 높은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한 뒤에는 감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번갈아 가며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나름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핵심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쁜 날에는 감각 차단을 30분 정도 하면 마음과 몸에 에너지가 회복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하이킹, 업무, 글쓰기 등의 활동은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만 감각 차단 공간에서는 마음과 몸의 에너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20분 정도로도 충분해집니다. 마치 숙면을 취하고 일어났을 때처럼 새롭고 맑아진 인식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감각 공백 상태와 비공백 상태의 경험을 통합하고 정리하며 그 차이를 되새기다 보면 이 도구가 자신의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니르바나는 혼란의 한가운데, 삶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잡고 거기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존 릴리는 감각 차단을 통해 우리가 외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고 충전하는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유한 프로그램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깊은 평화와 알아차림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